몇 년 전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추가한 손주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로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많아졌는데요. 황혼 육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얻은 상태를 손주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손주병이라고 불리는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박동윤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손주병,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사회를 잘 반영했다는 단어란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적인 손주병이죠. 득괴르뱅 손목 건초염 어떤 질환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일단 득괴르뱅 손목 건초염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우리 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가락을 쫙 벌리면서 손등을 보게 되면 손등에 여러 개의 굵은 줄 같은 것이 피부 아래로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힘줄, 즉 건이라고 합니다. 힘줄들은 아랫팔에 붙는 근육에서 시작해서 손가락 끝 부분에 붙게 되고 근육의 수축에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줄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힘줄 주변에는 얇은 막이 손목 주변에서 힘줄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초라고 합니다. 손목 건초염은 바로 이 손목 부근의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득괴르뱅 손목 건초염은 엄지에 붙는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건초가 손목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한 병입니다. 처음에는 스위스 의사 득괴르뱅이란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병의 증상은 우선 엄지손가락 아래쪽 손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엄지손가락이나 손목을 움직일 때 이곳이 더 심하게 아파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돌린다던가 하는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어려워지고 병이 심해지면 엄지를 살짝 구부리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만약 염증이 심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픈 부분이 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손목 건초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생하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병은 엄지손가락에 붙는 힘줄을 감싸는 손목 부위 건초에 염증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원인은 주로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힘줄에 기계적 스트레스와 반복적인 마찰이 생기고 이에 의한 미세 손상 발생 및 염증이 유발됩니다. 네, 힘줄에 미세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손목 건초염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 시기라든가 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네, 주로 출산을 한 산모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손목과 엄지를 많이 사용하는 30에서 60세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걸레를 짠다든가 하는 등의 반복적인 동작이 원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엄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분들도 득괴르뱅 손목 건초염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많이 쓸 때도 손목 건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손목 건초염을 손주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병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는 산모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무거운 아기를 계속 돌보면서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출산 후에 호르몬과 체액량의 변화가 이 병의 발생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조부모께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육아를 도와주시는 할머니들께서 이 병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손주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주로 엄지 손가락 쪽과 이 손목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엄지 외에 다른 손가락이나 다른 좀 부위에서도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득괴르뱅 손목 건초염은 주로 엄지 쪽 손목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나 통증이 엄지나 위팔까지 퍼지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엄지 쪽이 아닌 다른 손목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병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지 외의 다른 손가락들도 힘줄이 연결이 되어 있고 힘줄들이 건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힘줄이나 건초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득괴르뱅 손목 건초염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른 병으로 진단하게 되며 치료도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통풍, 교차증후군, 골관절염 등의 다른 원인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를 한다고 꼭 손목 건초염에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육아와 동시에 집안일을 한다면은 손목 건초염에 걸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만약에 손목 건초염에 걸린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네, 관절 통증이 악화되거나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득괴르뱅 손목 건초염은 다행히도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잘 합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약물요법, 주사요법, 보조기 착용 등의 비수술적 요법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통증이 심할 경우 손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통증 부위에 온찜질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물론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지속되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도 수술요법으로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치료가 잘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통증이 좀 심해지고 만성화되기 전에 미리 좀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손목 건초염인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따로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간단하게 손을 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감싸지게 주먹을 쥐어봅니다. 그러니까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이 엄지를 감싼 상태가 되겠지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주는데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어봅니다. 이때 평소 아프던 엄지손가락 측의 손목 부위에서 통증이 심하게 발생한다면 득괴르뱅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고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손목 부분이 약간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이 손목 건초염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까요? 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손목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시간 아기를 안고 있는 것도 손목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옆에 아버지가 나누어서 같이 돌봐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엄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대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가 힘들다면 중간중간에 손가락과 손목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건초염으로 통증이 심할 때는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통증이 심해지기 전 건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육아를 한다고 해도 손목 건초염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엄지손가락 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박동윤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